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한한 진행을 위해 가지고 계신 덕분은 단식해 주시거나 기능 전환해 주시기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간단히 쌀을 맡은 홍보팀장 이동욱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간단하게 선택해 주신 모든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석 8기 출범 언론 관계자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간담회 진행 순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동찬 총수님 참석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승환 홍수님 참석하겠습니다. 이주호 경제건설국장님 참석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현석 기획예산실장님 참석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태경 자치경제과장님 참석하겠습니다. 김충환 재무과장님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영선 국장님하고 정 국장님은 의회 예산 주변심사 하시로 참석을 모아주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수 인사 말씀과 함께 민선 7기 성과 및 민선 8기 우정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를 하시겠습니다. 예, 먼저 공사가 매우 바쁜 시기임에도 오늘 민선 8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언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빨리 서두르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서울 단위나 중앙부 단위를 하다 보니까 예산 시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간담회를 개최한 점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 민선 8기의 슬로건을 7기에는 변화의 시작 행복 영향이었습니다. 이번 8기에는 행복한 변화, 희망찬 영향이라는 운전 목표를 정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행복한 변화로 희망 같은 영향을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강은 국민을 더 편하게, 또 국민을 더 잘 살게 하는 그런 운전을 펼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우리 영양 발전을 위해서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또 때로는 쓴소리로 우리 영양국이 나갈 방향을 제시해 주셨고, 국민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민선 8기 운영을 잘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차례 주식회사 영양분을 지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식회사 영양분의 의미는 우리 군청 자체의 이익을 추구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어쩌면 도움되는 사업거리를 만들고 또 국민을 더 편하게 하는 그런 사업거리를 만들어내고, 저희들이 영양은 지금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오게끔 하는 관광거리를 많이 만들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하신 우리 기자단 여러분, 저는 지난 4년간 크고 작은 사업을 통해서 우리 영양군은 많은 변화를 이루어왔고, 또 국민들의 생활은 좀 더 나아지는 그런 세월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 예로 화합의 힘을 모아 기어코 해결해낸 국도 31호선 선행 개량 사업 정부에 딱 920억을 통과시키고 지금 현재 설계 작업에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깊은 산골에 숨어 있어서 그 존재조차
정말 희미했던 영양 자작나무 숲은 어느새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숲으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 토, 일 전기차를 일단 시험 운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늘어나리라고 봅니다만 아직까지는 화장실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전기가 안 들어와서 좀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하나 채워가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제가 민선 치기를 하면서 수도나 전기가 고장난다든지 그래서 불편을 느끼는 정말 몸으로 견뎌내야 했던 이런 부분들을 누구나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하는 생활 있는 마을 처리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책은 정말 우리가 매니페스토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은 바이고요. 그래서 우리만 하기엔 너무 아까워서 전국 시책으로 우리가 해도 좋다라고 중앙행정안전부에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겨울밤에 기름이 떨어져서 추위에 떨었던 기억은 정말 마을마다 LPG 보급망 사업을 통해서 이제 어느새 추억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양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하천변 잡목을 과감하게 제거를 했습니다만 지자체 중에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돈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옛 하천 복원과 지혜를 예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는 말씀입니다.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속이 시원하다, 뻥 뚫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과는 실제로 따져보면 상당히 큰 성과를 거뒀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뤄낸 변화의 기록들은 우리 삶 깊숙이 녹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가꾸고 또 다듬고 완성도를 높이고 또 그 기반 위에서 또 다른 시작을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정말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면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방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할 일은 또 속도를 내는 일입니다. 지난 4년간 국민 여러분들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해온 경험을 살려서 빠르게 변화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그 변화는 국민 여러분들의 그 행복 또 영양분의 더 나은 미래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자단 여러분, 민선 8기는 세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른 길, 또 넓은 길, 다른 길입니다. 먼저 바른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시는 것은 눈치 보지 말고 바른 길을 가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의 여론이 높아도 또 시대적 상황에 따라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런 일에 조절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양군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는 눈앞의 이익보다는 그 너머를 보는 해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공약 사항 중에 하나인 국립공원묘원 조성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묘지 그 실태를 보면은 무분별한 자연 훼손과 토지 잠식 문제를 이제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서야 한다면 제가 나서서 이걸 이루겠습니다. 둘째로 넓은 길을 가겠습니다. 혼자 가기보다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의 길을 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함께 가는 길을 가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길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또 양보하면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때로는 가시밭길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럴 때는 주저하지 않고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물론 넓은 길에는 1등도 골치도 없습니다. 어르신, 여성, 장애인, 아이들, 청년 모두가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의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로 다른 길을 가겠습니다. 기존의 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남들과는 다른 길을 찾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난 임기 동안 다른 길에 도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 봤습니다. 그리고 50여 년 전에 대한뉴스에 방영된 영양뿌리광산에도 관심을 갖고 전문가들과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하고 연구기관을 방문해서 논의도 하고 방문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민선 8기에도 격리 전용 교정시설과 양수발전소를 지금 남다른 결과를 만드는 데 끊임없이 도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격리 전용 교정시설을 주장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80년대 초반에 청송 경북 북부교도소가 우리가 설립될 때 우리 영양 흥부리 땅 20만 평을 그쪽에 청송에 편입시켜줬던 기획입니다. 우리는 교도소를 위해서 우리는 편입했는데 우리 지역에 떨어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맞춰서 격리 전용 교정시설을 우리 영양군에 주차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나하나 준비하고 건의하고 지금 법무부에 통해서 우리가 의사 타진도 하고 방문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다른 결과를 만드는데 끊임없이 도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단 여러분, 저는 이러한 민선 8기의 새로운 비전을 담아서 85개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그 공약 사항을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한번 살펴봐라는 부탁드리고요. 세부적으로 핵심적인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 중심의 혁신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지방 소멸 기금과 또 보통 특별교부세를 승격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신규 보도사업 발굴을 통해서 예산 5천억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활비는 바로 처리반이 제공해오던 기존 서비스에 우리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활용해서 이분들이 대행해주면 해서 정말 그 어르신들이 그 신고하는 방법조차도 모르는 분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정말 혜택을 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말 국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주민밀착형 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노력과 품질에 비해 고추값이 낮은 문제를 해결을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고추 생산 장려금이 고추 1kg당 100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선 7기 들어오자마자 그 생산 장려금을 200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도 부족한 해서 원래 그 300원을 늘렸습니다. 이걸 건고추로 환산하면은 건당 600g당 1,200원 정도 지원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소득 6천만 원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고추 전국 생산량 1위에 도전하겠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입니다만 지난해까지는 한 2, 3년 동안은 영양고추가 전국에서 1위 생산을 했습니다. 실제 생산량 따지면 확보부동한 1위입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원래는 뭐 이렇게 그 안동시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 고추 생산 1위 명성을 지켜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방면에 남북권 일자리 지원센터 건립으로 일손 부족 문제도 해결하고 또 옆체류 간이 집하단 건립을 서두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양군의 수비면과 석포면을 중심으로 옆체류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촌치킨에서 반려식품 공장을 저희들 한 20억 규모, 아마 그 자료에는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한 20억 이상 투자 계획이기 때문에 그 20억 정도 투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고추 특구를 만들겠다고, 옆체류 특구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석포면에
300헥타 규모의 화훼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수지를 기준으로 해서 전천후 용배수로 관로 설치 사업입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시범 사업으로 농업 금융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배수로 관로 설치를 서둘러서 정말 물 걱정 없는 그 배추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량농지 보존 및 한계농지 개선 사업도 서두르겠습니다. 우리 영양군의 현실을 보면 이제 그 노인 인구가 39%에 지금 그래서 분명히 저희들은 그렇게 처합니다. 이제 그 마을 자연스럽다니 하나하나 사라져갈 동네겠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그 농업 기반도 구축을 해놔야 된다는 생각해서 우리 그 한계 농지를 정말 우리가 이용 가능한 농지는 반듯하게 좀 정비를 하고 그다음 도로도 또 넓히고 해서 정말 그 기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농업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 영양군은 사람이 적고 공장이 적습니다. 대신 그 공간을 빛나는 별과 아름다운 자연이 채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강점을 살려서 차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 밤하늘 청정 에코촌 조성 사업을 주파리에 120억 규모로 조성합니다. 이미 예산은 확보를 해둔 상태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영양 자작나무숲 맹구마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작나무숲 그 주파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개발하려니까 아무 여건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전기차를 운행하려고 하니까 삼산전기가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전과 우리가 협업을 해서 삼산전기를 빼기로 주차장을 9,000평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페라든가 안내동 이런 부분을 원래부터 설계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전기차를 운행하니까 훨씬 접근성이 좋았고 또 환경을 잘 보존하면서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올 연말까지는 전기를 지중화로 해서 그걸 올려서 화장실도 만들고 그 인프라를 하나하나 구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KT와 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KT도 부담하고 우리도 부담하고 왜 그러냐면은 이 지역이 전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KT와 꾸준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업을 해서 전기도 넣고 통신도 확보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민립 재원을 저희 자작나무 특성을 살려서 유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전에는 있었습니다만 국유림관리소가 진행 영향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유림관리소로 왜냐하면 전국 평균을 국유림관리 우리가 절반 이상의 영양분의 산 중에 절반 이상이 국유림입니다. 그래서 이 논리로 접근해서 하여튼 국유림관리소를 유치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바위 관광지를 재개발 수준으로 변화를 시켜서 영양 관목으로서의 명물을 뽐내겠습니다. 다음은 골목상권을 살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와 또 영업장 시설 개보수비를 정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청년들의 창농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서 우리가 창농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정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우리제가 공약을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추석 전에 지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학의 스포츠 전지훈련을 우리 영양군은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도, 레슬링, 태권도 1년에 여름하고 겨울에 특히 우리 지역에는 숙박업소도 비수기로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확보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아마 차별화되면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청소년 유도 대표팀들이 한 100여 명의 지역에 와 있습니다.
다음은 사각지대에 없는 따뜻한 토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정말 늘 걱정스러운 부분이 영양에 공립의원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공립의원 수립을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강검진비를 다른 자치단체에 없는 겁니다. 국민 1인당 30만 원씩을 지원해서 의료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우리가 큰 병을 예방하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1인당 30만 원. 이제 할 때 조건을 어떻게 하냐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할 때 거기에 합쳐서 30만 원 추가해서 하면은 우리가 청구를 하면 우리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산후조리비를 200만 원씩을 지원해서 출산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인구 증가를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민선 7기부터 해오고 있는 목욕 임용 바우처 지원을 지금 현재 한 달에 5,000원씩 6만 원 해오고 있습니다만 9만 원으로 늘려서 실적 이발만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갖춰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 대상 보증을 기초생활수급자는 공짜로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 영양부는 시책으로 65세 이상 어른들 대상으로 대상 보증 분기 지원으로 무료 접종을 해드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료 격차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끝으로 국민의 생활을 공유하겠습니다. 우리 영양군의 북객들이라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391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단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도로와 인프라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건물을 짓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현대 연립주택이 24대 세대가 있습니다. 정말 영양군의 골칫덩어리였는데 몇 년 동안 준비를 해서 이제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이 공간을 여성종합복지회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을 우리 고건소 앞에 이미 부지도 확보하고 해서 우리가 문화부에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지도 확보하고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제 설계하고 이제 건물 짓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문화 향후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도 31호선 개량사업 성공에 이어서 남북 구축 고속도로 건설을 국가계획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26년 계획부터 포함되는데 한 2년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할 때 저희 지역에 이 30번 국도 할 때 여러 여사를 몰아서 이게 반드시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영양도 이 고속도로만 되면은 서울까지 2시간 반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대구보다도 오히려 서울 접근은 빠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야 되고 이제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이 3차 고속도로 정비 계획에 남북 구축 계획에 벌써 두 구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략을 경상북도와 강원도가 같이 할 수 있는 구간을 영양에서 영월까지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영양에 들어오면 가장 교통 불편이 현동에 보다 보면 옛날 군부대입니다만 이 부분에 낙석 구간을 옛날 그걸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교량 2개를 하는 거와 터널 공사를 하는 걸 비교를 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터널 하는 게 더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벌써 이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아마 도로정비 계획이 마련될 때 반영해서 하면은 이게 660m만 뚫으면은 감천까지 직선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상북도에서 지방도 9.18 지방도에 4차선을 우리가 150억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설계도 거의 확정되지 않고 그래서
우체국에서 세진유서까지 4차선 확장되고 거기서 직선화를 해서 터널을 하면은 강서까지 이방까지 직선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북쪽으로의 접근선을 확보하고 있어 918호 지방도가 있습니다. 이거를 국지도로 국가지원 국도로 승격을 할 수 있도록 유관 그 공화군하고 영양군, 영도군이 같이 이걸 협업을 해서 우리가 승격을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도 2호선 산해 마령로 안동에서 영양으로 오는 그런 길입니다. 위험 구간을 터널화를 하려고 이미 안동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설계 작업을 올려지면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우리가 영양군에서 안동으로 가는 중에서 위험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국민들 안전보호차에서 안동시와 협업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단 여러분, 지난 4년간의 변화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인선 8기가 추구하는 행복한 변화와 희망찬 영향을 남기겠다는 슬로건으로 정말 국민과 소통하며 함께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영양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민과 함께 영양혁신의 꿈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좀 오랫동안 오늘 이 시장에 계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변해줄 지역 발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드리고요. 또 면접 8기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인사하고 그 설명 마치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그 질의응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반드시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하실 때에는 언론과 소속 직함을 밝혀주시고 질문은 되도록 짧고 간결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이크 주세요. 예, 모나메일신문의 경북총괄본부장 문수기자입니다. 먼저 영양을 위해서 휴일 부사하시고 이렇게 걸어가시는 모습 보니까 국민의 한 사람도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죽파리 자작나무 숲은 우리 영양군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아마 관광 자원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광지가 되려면 지역 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숙박시설, 와서 몸으로 자고 갈 수 있는 위락시설이나 그 다음에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어서 하루 이상 머물러야만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건상 보면 숙박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또 영양에서 자칫하면 그 바로 자작나무 숲을 보고는 차를 타고 배가 온천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우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 보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건 좀 별개의 얘기인데 영양의 지역 각종 지역을 다녀보니까 온갖 현수막이 마치 일제시대 때 현수막이 달려있는 것처럼 오래된 것이 담벼락 어디 가보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이런 지역에 우리 영양군에 찾아오시는 강원도민들 보면 마치 영양군이 모두 문제와 군으로 치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수막들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제거 조치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계속 둔다면 가토를 부과해서라도 강력한 행정조치를 수반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영양군을 좋게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죽파 자작나무 숲은 이제 머무는 관광지로 만들어 달라 하는 그런 질문이었고요. 또 대안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에코총이 바로 숙박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건상 민자를 유치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민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환영합니다. 하고 그래서 한 120억 규모의 에코촌을 조성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숲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숲채원은 특징이 국가가 운영합니다. 그래서 국가시설을 유치해서 하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가장 서둘러야 될 부분이고 가장 중점으로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상수도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오페스 시설이죠. 그래서 그걸 같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일부 구간에는 선형계량을 지금 한 서너 군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 협의를 뭐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좀 그런 그래서 조금 몇 사람만 회부하면 될 것 같아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 방치 문제는 이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욕구 분출 수단으로 또 우리 어떤 자기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현수막 제도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이 프로그램을 보급합니다. 그래서 신고한 날짜별로 예고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걸로서 가급적이면 우리는 현수막을 참 늘어나는 현수막은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그런 관리를 해서 좀 줄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증가 대책은 사실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는데 그냥 나름대로 저희들은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전입 축하금 제도를 마련해서 1인 오면 10만원씩 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입 청년 주택 임차를 10만원씩 3년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직장인 위주로 했는데 이제는 이 부분도 이제 다 넓혀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 이전 유공자녀금을 우리가 인구 맞춰서 20만원에서 50만원을 지원해주죠. 그 다음 내년부터는 결혼 장려금을 좀 줘서 결혼 비용을 대줘서 결혼을 유도하는 이런 정책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게 그 현실입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전통시설 시장 현대화 관계에서 나름대로 뭐 시설을 갖추게 되고 우리가 저희들이 한 40년 장목이 넘었습니다. 정말 제가 시장 상인회와 이야기를 합니다만 정말 주민들이 다 동의되고 하면 진짜 다 뜯어내고 현대화해가지고 차량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차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일부 기능은 좀 시설 개보수 좀 개선하고 장차는 완전 현대화해서 정말 시장을 전체적으로 이제 특성화를 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게 쉽지만은 않지만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거 바로 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타임스 정경준 기자입니다. 저도 이제 영양을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영양심사 대표를 8년 했습니다. 그때부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영양부분하고 울진군하고 여러 가지 비교도 많이 해보고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방소멸하고 인구 감소 그리고 인구 유입하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교수님도 상당히 많이 하셔가지고 교수 행정도 어떻게 유치하시려고 그런 제가 마지막에 교수님이 민석 8기 4년평의 모습 이래서 거기에 보면은 소통을 하려고 하는 모습 걸리는 그 농가가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 이 부분이 저는 저희들 이제 인구 유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양만의 영양부의 여러 가지 복지 행정이나 부모님 잘 알아서 하시니까 그런 저희들이 적어도 영양분의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특별한 획기적인 그런 고속 작물 생산이라든가 또 외지에서 기농을 했을 때 그걸 지원을 해가지고 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 강력한 리더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직으로 막 식물을 키운다든가, 그리고 고추 같은 경우에는 또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상당히 많은 물이라든가 비료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게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군수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또 영양분의 스마트팜을 활용한 대단히 농사 전략을 전략 계획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또 군수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아까 이거 소멸을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유의 발생 방법을 찾겠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인구 소멸 기금 사업으로 전기면 소재지, 전기면 전기입니다. 이게 폐교가 한 5,500평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기농기촌 또는 기항하는 인분들을 위해서 클레인 카르텐이라고 일본 효보현 사례를 모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90억 규모로 사업을 신청해서 이번은 아마 이 사업이 바로 대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특히 보면 기농기촌을 하려고 하면은 모든 걸 준비를 다 하려면 3억 이상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거쳐봐라. 그래서 여기서 매월 임대료를 얼마 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임대 주공간도 마련해주고 그리고 스마트팜 이렇게 비가림 시설을 갖춰서 소득도 하게끔 하려고 한 20세대 규모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삼지 1위에 원래 당초에는 북한 이탈 주민을 하기 위해서 한 10세대 규모의 지금 주거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이제 원래는 건물을 들어있는데 거기도 우리가 지금 일부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특히 종보건센터가 13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여기 주거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이분들이 노예나 진보나 일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박사마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단위별로 주거공간을 지어서 하는 거. 우리가 여러 마을입니까? 여러 마을을 하려고 이번에 가보를 했습니다. 여러 마을 면소리지에 한 5집, 6집 정도를 해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정말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거쳐가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이게 우리가 농사 짓고 되면은 여기 적자해라, 넘어가라. 그런 시스템을 거쳐갈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인구 정말 심각합니다. 저희들도 올인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고향사랑 기금 제도를 할 텐데, 그래서 저희들은 고향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지금 좀 많이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마을이라는 여러 마을 보금자리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그런 맥락에서 아까 우리 국립 공원묘원을 조성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 인구를 늘리고 우리 영양에 가서 고향 둔 사람은 영양에 가서 넣자라고 그런 말씀을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경북 인터넷 방송의 김훈영 기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간담회에서 공수님께서 지난 7기라든가 앞으로 지금 8기에 대한 부분들에 봤을 때 정말 보겠습니다. 사실 이건 전체 영양분의 문제가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전체에 대한 어떤 공통된 그런 에러들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현재 지금 단일 건에 대한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는 예제한 부분으로서 어떻게 끝나니까 크게 그거는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도라든가 같이 이제 공하고 협의를 하는가 또는 구차하고 해서 확보하는 거는 그런 거는 금액에 대한 크고 많고에 따라서 상관없이 상관이 없는데, 실제로 지금 사회복지분야에 있어가지고 경직성 예산 같은 경우가 한번 그거는 지불을 하게 되면 그걸 다시 삭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7기를 운영하시면서 8기 동안에
영양군의 예산에 대한 부분이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돈이 많이 드니까 예산 절감이라든가 아니면 증세 내지는 확보 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좀 추가됐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의견이고요. 저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10페이지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만 더 적을 드리면, 사실 민선 8개월 4년 통의 모습에 대한 부분보다도 물론 임기가 보장됐으니까 4년이라는 것은 못 가올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는 영양군이 인프라라든가 기존의 전입군수든 아니면은 지금 사실은 이 민선이 시작되면서 이제는 4년 후의 모습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사실은 앞으로 20년, 50년에 대한 어떤 그러한 누군가가 비전을 그려놔야지만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10대 중요 혁신군전 10대 분야가 각각이 다 중요하고 반칙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20년, 50년 후에 어떤 그런 영양군의 비전에 대한 부분들도 민선 8기 동안 군수님께서 물론 그거를 다 달성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물리적인 시간은 안 됩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앞으로 영향이 훨씬 더 이렇게 또 미래를 보고 누군가가 중심을 잡아놓으면 그걸 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자체가 운영이 되려면은 재원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래서 재원 부분은 나름대로 다른 지역이 안 하는 부분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지역은 낙후 지역 특별회계를 아마 우리가 유일할 겁니다. 신설을 해서 풍력으로부터 1년에 한 7억 정도를 7억 내지 10억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활용해서 아까 건강검진비를 2년에 한 번 할 때 지원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한다는 말을 드리고, 또 우리가 영양군이 지방세법 개정안을 우리가 국회의원 통해서 입법하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풍력이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확보를 하려고 그러면 한 10억 정도 예산이 확보, 10억에서 15억 정도 확보되고요. 물론 지등록세까지 합하면은 더 많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 그 예산 5천억 시대에서 달성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우리 지자체, 기초지자체의 특징이 보통 교부세가 내국세 19.27%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사실 우리가 근간입니다. 거의 한 80%를 거기에 떼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이제 지수가 있습니다. 보정 지수가 있는데, 보정 지수를 나름대로 우리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감안해서 보정 지수를 늘리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과 또 보조금 사업을 또 우리가 많이 유치를 하고 해서 또 새로운 신규 사업을 시작해서 예산을 늘려가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4년 후를 보는 것보다는 미래를 봐야 된다 했는데,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속 가능한 영향을 만들어내야 된다. 우리가 최근에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은 우리가 어쨌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영향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회의에 우리가 그 2030 계획이라고 군 비전을 제시한 그런 저 계획을 수립했던 바가 있고, 그래서 물론 이제 오늘 이 자료는 이제 그 민선 단체장이기 때문에 미래 비전을 왜 언급하는 이야기가 미래 비전을 분명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한전적으로 여기 기술했다 보고 이제 실제로는 미래 대비하는 게 뭐 우리가 관광자구나. 우리는 투트랙입니다. 하나는 농업을 특성화시켰다. 하나는 생태 관광자원을 확보해서 사람을 끌어오겠다. 투트랙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아까 이제 뭐 격리 전용 우리 교정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양소발전소라든지 그게 지속 가능한 부분을 준비를 하는 그런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한국만 더 받고 이 부분은 제안하지 마. 문제 안 가면 돼. 한 명만 제안해요. 아니 조금 늦으시네요. 하여튼 그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농업경제원국의 이기학 국장입니다. 군수님의 8기
또 기대도 되고 또 열정이 군수님 열정은 누구 못지않게 참 대단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농촌 이 자리에 보면 아까 군수님이 건강보험 산후조리 지원비 참 좋은 저출산에 의해서 지원 소비가 없는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안동이 고추가 생산량이 더 많아지고 영양이 고추가 또 저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결국은 소득입니다. 소득이 지난해는 고추값이 우리가 2020년도에는 1,420헥타르 우리 경북의 1위였었어요. 그래서 이 소득이 지난해는 고추값이 저래가지고 그래도 노령화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안동이 노래가 돼가지고 안동시에서 드론으로 방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지원비를 하는데 여기 군수님 보도자료에는 드론으로 농촌에 있는 분들이 교육을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서 드론으로 하는 걸 하나도 없고 또 안동은 예천도 그렇고 드론으로 노령화 되다 보니까 드론으로 방대를 합니다. 그것도 좀 검토하셔서 노령화 되어 있으니까 드론으로 방대해 주시고 또 공공도서관 유치를 많이 하시는데 유치를 많이 하시다 보면 나중에 이용립도 없어지고 하다 보면 애물단지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선택하셔가지고 유치원비에도 정말 영양 부분이 필요한가 또 이런 걸 좀 부모님하고 다 이제 검토해서 또 유치를 해주시고 다른 지역이 유치해가지고 애물단지가 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부탁드립니다.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 예, 저 답변 드릴게요. 예. 드론 농사는 저희들도 이제 우리가 드론 교육을 시키고 드론 사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저희들 농사 방법이 벼농사하고 또 이 고추농사하고는 이 방제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벼농사는 위에서 내리면 되는데 이 고추농사나 과수농사는 밑에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부분이 좀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노래는 우리가 적용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문제를 안 그래도 참 좋은 지적인데요. 지금 현재 벌써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공공도서관의 영향은 교육청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주면은 교육청에서 인력을 확보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부담은 없다고 운영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했습니다. 솔직히요. 아마 다른 시군에는 행정기관이 이게 지자체가 운영을 하는 데가 많은데 저희들은 그래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데서 건물만 지어주면 유지관리 비용은 우리가 물론 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들어야 되겠죠. 예. 지원을 얼마나 지어놓고 네. 여기서 대응 작업으로 군에서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시설을 한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지원하는데 그 다음에 운영비는 없다. 그게 운영하는데 그렇게 많이 지원해야 유치해가지고 그러니까 애물단지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 그리고 확정이 되었으니까 할 수 없지만 앞으로 다른 걸 유치하는데도 군수님 쪽이라서 좀 선택을 좀 해주시고요. 우리 영양이요. 다른 지역보다도 독서 인구가 많습니다. 독서량이 많습니다. 독서실에 대한 인기는 상당히 큰 지역입니다. 예. 다른 분? 예. 예. BBS 김종렬입니다. 문수님 민선 7기 그때 1년 전에 인구가 17,400명. 원래 지금 현재 기준 16,300, 한 1,000명 정도 감소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때 39%가 노인 인구라 그러는데 지금 현재 인구 기준으로 한 6,350명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럼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자연 감소할 때 시점이 중요하거든요. 그걸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감안하면 현재 인구에서 그 인구를 빼면 9,000명 선의 어떤 영양분 인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싶은 거는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를 준비하는 위기 극복을 하는 연차별 어떤 인구 감소 현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용역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가 2030 계획하면서 이제 인구 축에 대한 그 이야기도 우리가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고요. 지금 저희들이 인구 증가 방법이 기농기촌을 장려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구 증가 요인이 몇 가지 요인이 지금 이제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소방서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이제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방 공무원이 한 80명 정도가 더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농가원이 좀 늘고 그 다음에 종보건센터가 우리가 교수님 그건 알겠는데요. 예. 10,000명 이하로 떨어질 시점을 언제 정도로 영양분은 찾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1년에 자연 감소 한 300-400명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300, 이제 300-400명이고 태어난 사람은 한 50-6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감이 한 3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000명 이하로 떨어질 시점을 영양분은 언제를 지금 내가 정확한 기록은 내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10,000명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키려고. 질문하시는 예. 아니 질문하시는 분은 관계도 많으시겠지만 후에 이 팀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은 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해 주십시오. 예, GMTV 국민방송의 최영태입니다. 지원을 하고 저희 빛날지 모르겠습니다. 국내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방자치법 110조 3을 보면 시의 부시장, 군의 보건소, 자치구의 부부처장은 일반직 공무원을 보아대 그 직급은 대통령으로 정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 임명하도록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대한민국 어느 부에도 광역시도에서 구단체장을 임명할 수 있는 법은 없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시, 군, 부의 인사교류 협의회 운운하면서 억지 논리와 주장을 펴면서 상극한 물질을 보면서 갑질을 당하는 모습이 좀 안타깝게 보이는데 지금 우리 영양 보건소를 보면 우리 군의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국도 군에서 나가는 걸 알고 있고 전기세 인터넷비, 재생공과금을 전부 지원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전번 우리 6월 28일 날 우리 이철호 지사님께서도 임대보조금 사업을 회수시키고 자기가 쓰는 건 자기가 내겠다. 그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런 논리라면 우리 지금 우리 5급 이하 직원들도 타직분들이 많이 계신 걸 알고 있는데 똑같은 처우를 하는 게 안 맞나 싶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영양고 출통공사가 있습니다. 그죠? 예, 거기 우리 직원들이 하는 일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들은 직무비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2021년 8월 13일 영양유통공사하고 대구월배 신청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상인회하고 그 당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월배 신청 상인에서는 고추 주문을 상당히 많이 받아갖고 주문을 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주문에 대한 어떤 답이 없습니다. 팔아주겠다는데 답도 없고 이래놓고 6월 24일 우리 군수님도 간 걸 알고 있는데 수성구청의 빛깔창 고춧가루 직거래 공급 MOU를 하셨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일간지, 모일간지 이렇게 났습니다. 드랑길 뭐 거기 돈 상관은 모르는 일이다. 업체들은. 그래서 이쯤 되면 영양분에서는 해명 자료가 나가는 걸로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주시고. 국민과 함께 한다는 슬로건을 자꾸 주장하시는데, 글쎄요. 지금 고추가 주된 농사인데, 영양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 도공사를 설립해서 주문들은 고추가 지금 제대로 판매하지 못하는 시스템이 과연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인사 교류 관련해서 관리사 가용 문제에 대해서
아마 지금 현재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건물 운영을 우리가 하되 아마 제세 공과금 이런 부분들은 아마 조례를 뭐 우리가 변정을 통해서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좀 추세에 맞춰서 우리가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월배시장 그 MOU 과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이제 유통공사를 통해서 좀 고쳐줄 수 있도록 한번 다시 타진을 하라고 내가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6월달에 7월달 그때에 저는 그 현직에 복귀를 했었는데요. 그때에 원래 먼 시장이 되고요. 드랑길 먹거리 그쪽에 상인의 해당이 마침 저희들하고 영향하고 인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유통공사하고 MOU를 하는데 저희들은 그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그 MOU 협약 당사자는 아니었고 그 수석부청장하고 우리 저하고 참여를 해서 행정적으로 같이 하자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직접 당사자는 아니었다는 말을 드리고 하여튼 우리는 고추 판로를 개최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만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공사가 고추 수매량이 이제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저들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요. 학교 급식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단 급식소가 안 해가지고 실제로 고춧가루 주 소비처가 집단 급식한답니다. 그래서 집단 급식하는 데는 먹는 거 반, 버리는 거 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사회적 여건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1년에 저희들이 유통공사가 그 판매할 수 있는 건고추의 양이 한 700~800톤 우리 영양군에서 수매하는 게 1100톤입니다. 이게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 30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공기업이 중견기업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양군의 고추 생산량의 25%를 우리 영양군이 유통공사가 수매를 하는데 이게 그 가격 인상 효과라든가 품질 관리 효과는 아마 이게 아니면은 고추가 지금 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뭐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고추 가격이 또 이 지금 현재 많이 낮아져서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말씀드리잖아. 저쪽에서 몇만 원 주문을 받아갖고 주문을 넣었다니까. 그리고 다녔다 이거요. 그 부분을 뭐 가능하게끔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한 가지 더 얘기해요. 그리고 빠른 데 짜게 영양분 받는 업체들 특정 업체들을 밀어주기 식으로 제가 시제 중에 있는데 그걸 검토 좀 해주시고 특정 업체 어떤 업체? 수를 밀어주는 걸 제가 가서 그런 시제를 하고 있는데요. 중에서 사람이라든지 다양한 사람하고 문제점을 준다니까 좀 해보죠. 아니 우리 건설공사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그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건설 업체가 많습니다. 실제로 사업량은 적은데 업체가 많은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 사회가 보기에는 이게 공정하게 배분을 못하더라고요. 그때 일부 저희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게 지역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가급적인 거는 우리에 올라가지고 100% 편안하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여튼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런 부분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타임뉴스 김동진 기자입니다. 제가 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우리 무무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공무원분들 신분증 폐차하는 거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민원인들이 공무원들한테 민원을 제기를 할 때 무조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안 되는 어떤 민원을 이렇게 찾아서 민원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저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무원분들 안동서 출퇴근하는 부분인데
제가 말이 너무 길어서 식사하고 가야 되는데 한 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거주의 자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공무원분들은 연간 국민들하고 섞여서 생활을 하셔야 국민들이 뭐가 필요하고 뭐가 불편하고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거주의 자유가 있다지만 국민들하고 좀 섞여서 살 수 있는 출퇴근하는 공무원들한테 어떤 제한이 있는지 어떤 저런 게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몇 가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분증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무화됐습니다. 적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민원 제기 시에 안 되는 방법보다 되는 방법을 찾아가고 저희들이 원하는 바고요. 저희들이 참고로 지난해 민원 서비스 중에 전국 최우선 기관으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에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안동에서 출퇴근하는 사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아까 원주원적으로 말하는 헌법에 거주지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강제하지는 못하지만도 나름대로 우리가 직원들인데 이쪽으로 옮겨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 공부시키려고 나간다 하는데 마음이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가급적이면 자식 개념이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오늘부터 우리 지역에 쓰는 게 자식 개념이 맞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계도를 하고 권장하고 이 정도는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제로 공무원분들이 저희 주민들하고 섞여서 생활을 해야 국민들이 뭐가 불편하고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자녀들 분들이라면 자녀들은 하더라도 공무원분들이 여기에 거주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12시가 넘었는데 식사하러 가시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면 되겠습니까? 지금 식사하시면서 이야기해 주시고 평소에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오늘 기자간담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